어... 누가 있으니까 말이 안 나오네. 아 뭐야, 네가 말을 해서 뭘 찍는 거야? 응. 뭐부터 해야 되나? 일단은 일단 오늘 한 게 어디까지냐? 일단 수렴 반지를 수렴 일단은 말이 안 나와. 말이 형 방 더움? 내 방? 응. 내 방은 존나 덥지. 제일 덥지 그냥. 나는 적분 파트가 거의 끝이 났는데 이제 9단원 단 3개의 예제 3개만 하면은 9단원 끝이 나고 9단원 끝나면은 10단원 4개 변수 방정식은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그냥 끝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3단원부터 9단원까지 이어지는 이 급수 파트는 끝이 나는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오늘 이 정리한 거를 봤는데 1부부터 그러니까 1부에서 다루는 게 6단원부터 8단원인데 이거 정리한 양을 보면은 6단원 8단원 양이 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정도로 내려지는데 9단원 솔직히 3단원 9단원 합쳐진 거긴 한데 이게 양의 차이가 9단원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제를 그러니까 이제 6단원부터 8단원은 어차피 부피 그 마지막에 하는 게 1변수 함수로 부피 구하기 그거라서 별로 예제를 많이 안 써도 마지막까지 이제 내용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거듭제곱 급수 같은 경우에는 예제 하나하나가 너무 다르고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산 넘어 산인 느낌이라서 예제를 그러니까 6단원부터 8단원은 중간중간 띄엄띄엄 해도 이해가 되는데 9단원은 그냥 하나를 예제를 건너뛰면 다음 예제를 풀 수가 없는 그 정도라서 이렇게 양이 엄청 많아지지 않았나. 양이 많아서
6단원, 8단원 정리한 게 거의 2주 정도의 정리를 다 했는데 9단원을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안 하고 학교에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아무튼 그래서 9단원에 이제 3단원 수열 급수부터 해서 9단원 거듭제고 급수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뭐냐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근데 내 생각도 그렇고 다른 대학교에서는 이 수열을 안 넣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서 미적분인데 그냥 이게 이름은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원투인데 그냥 미적분인 그런 거죠. 네. 미적분인데 크게 미적분이랑 물론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맞는데 함수를 급수로 이제 바꿔서 보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함수니까 미적분이다. 그런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이거를 3단원, 9단원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할 게 많아지는 그런 거지 않나. 이 3단원, 9단원만 빼도 진짜 내용이 확 줄어. 그래서 이 9단원 하기 싫다고 만약에 밀어놨었다? 할 게 많아서 이제 하기 싫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게 9단원이 굉장히 페이지는 적은데 내용이 많은 그런 거였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했던 예제를 좀 보면은 오늘이 이거는 어제 했고 요거죠 요거. 점이 함수를 거듭 제곱 급수로 표현하기가 끝이 나고 9.3 테일러 급수랑 맥클로린 급수 여기를 어제부터 했죠. 여기 어제부터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해야겠네.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가 유도 과정이 적은 것처럼 꽤 길어요. 꽤 길어서 따로 빼서 유도 과정을 적어놓고 이제 다음 예제를 본 건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테일러 급수라는 게 뭐냐 이런 형태에 있죠. C0랑 x-a의 n승을 계속해서 이제 항을 붙여놓은 이런 급수로 함수를 나타낸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타내냐면 이런 급수가 이 x가 어떤 값일 때 이 함수로 이제 수렴한다. 그래서 이 함수를 나타내는 건데 뭐 이제 예제를 엄청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함수가 이런 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급수로. 근데 이런 형태의 급수를 어떤 원래 함수가 있었는데 원래 함수를 미분한 함수 미분했으면은 급수로 표현됐으면은 각 항을 다 미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해서 f'(x를) 만들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 다음 형태 여기 보이시죠? 이 형태가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걸 또 미분해서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항이 미분하면 다 사라지죠. 첫 번째 항은 그냥 상수니까. 왜 이게 첫 번째 항이, 왜 첫 번째 항에는 x-a가 안 곱해져 있냐면 x-a의 영승은 1이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x-a의 아니죠. 그냥 x-a는 1이죠. x-a의 영승은 그냥 1. 근데 만약에 이제 x가 a인 경우면은 x-a가 없어지죠. a-a로. 그래서 0이 돼가지고 항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아무튼 뭐 네. 그런 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f'x를 만들면 첫 번째 항이 사라지고 이렇게 개수가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첫 번째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바뀐 걸 잘 보면은 여기는 1 곱하기 2가 앞에 붙어 있고, 여기는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한 번 더 미분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영승이니까 1이니까 상수를 미분해서 여긴 사라지죠. 사라지고 여긴 1이니까 1이 1로 내려오겠지. 1이 1로 내려와서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이 상수가 만들어지면은 사라져. 그리고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세 번 미분했을 때를 보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미분했을 때 이런 팩토리얼과 관련된 형태로 나오게 된다. 일단 그 정도? 그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식이 바뀌냐면, 여기서 위식들의 양변에 x 이꼴 a를 대입하면 a를 넣어보세요. 이제 맨 처음 함수, 원래 함수에 a를 넣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x-a가 a-a가 돼가지고 뒤에 항들이 다 0과 곱해져서 다 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항수인 c0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된다. 이거를 두 번째 항에도 a를 넣어보면은 f'a는 마찬가지로 다 사라지죠.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뭐만 남냐, c1만 남아요. 그쵸? 상수였던 것들만 남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근데 상수였던 건데 여기 1 곱하기 2 있고, 맨 처음 항은 무조건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뒤에 항들은 뭐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로 못 만드는데, 첫 번째 항은 무조건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형태여가지고 팩토리얼에 만들 수 있죠. 이거는 1팩토리얼이고 이건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이 나타난다. 이거를 C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C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각 C들을, 이런 n이 증가할 때의 C들을 함수를 미분한 거에 팩토리얼을 나눠준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C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을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근데 분모가 0 팩토리얼이 돼버려. 근데 0 팩토리얼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0 팩토리얼은 근데 교재에서 이렇게 나와요. 관례에 따라 0 팩토리얼은 1이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맞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니까 C0에는 0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그냥 FA가 되고, C1은 마찬가지, C1은 근데 1 팩토리얼이죠. 근데 0 팩토리얼과 1 팩토리얼이 값이 같아.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네. 그래서 C에 대해 정리하면 이런 형태다.
근데 C에 대해서 이거를 왜 정리했냐? 왜 정리했냐면 이거를 맨 처음에 함수를 다시 보면은 C들이 다 곱해져 있어 항에. 그래가지고 이 C에 대해서 팩토리얼이랑 함수 미분한 거로 정리한 형태를 C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집어넣는 거야.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각 C들에다가 해주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 해주면 여기 있죠. 이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던 거듭 제곱 급수가 이런 형태로 바뀐다. 이 급수를 테일러 급수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 근데 이제 x-a인 꼴인데 a를 이 거듭 제곱 급수의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a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a가 만약 0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x만 남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다시 이거 a가 0인 경우에 대해서 테일러 곱수를 정리하면 그러면 이런 식 3이 나온다. 이게 3이에요. 이 급수를 맥클로린 급수라고 한다. 근데 이제 맥클로린 급수로 전개되려면 x = 0일 때의 함수값과 미분 개수 값이 존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러지? x = 0일 때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한다? 존재를 안 하면 왜 존재해야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뭐 그래야 한다고 하는데 참고해서 이제 예시를 보면은 x분의 1은 x = 0, 0분의 1로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맥클로린 급수로 전개가 안 된다. ln x랑 코탄젠트 x 제로 이것도 이제 정의가 안 된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넘어가. 그래서 이제 이거랑 연결되는 게 당연히 다음 예제겠죠. 이 정리의 다음에 있는 이게 이제 E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와 이의 수렴 반지름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 아까 C0의 x-a의 n승 곱한 급수, 그 급수를 몇 급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E의 x승이라는 함수가 몇 급수로 표현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근데 표현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예제를 만들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일단 형태를 잡아보는 거예요. 일단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일단 몇 급수로 잡아보는 거야. 잡아보고 이렇게 전개를 시켜보면은 이 E의 x승이라는 함수는 몇 번 미분하든 간에 어차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f의 n승은 그냥 E의 x야. 거기에 0 넣으면은 E의 0승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위에가 다 1로 바뀌는 거고 아래는 n 팩토리얼이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E의 x승의 값과 같은지가 이제 그거죠. 관건이죠. 같아야지 이 함수랑 급수랑 이게 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되거든요. 아니 여기다가 이제 그냥 넣어보면 돼. 만약에 E의 0승은 1이죠. 1의 값이 나오냐 1의 값이 나오냐를 이제 볼 수 있는 예제가 요
이거예요. 이거 이 다음 예제.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뭐 이런 맥클로린 급수로 만들었어요. 일단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로 이 함수의 값과 일치하냐? 일치하냐는 어디서 구했죠? 어디서 구했는데? 아니 2에 그러면은 1을 넣어볼게요. 0 말고 0을 해본 거는 없네. 0 해본 건 없고 1 해본 게 아까 중심이 0이고 A가 0이고 X가 1인 0 중심이 0 중심이 0이고 여기 있다. 요거에서 실제로 이제 값을 넣어본 거예요. 실제로 값을 넣어보면 첫 번째 항은 F0이고 F0이니까 F에 0승 넣으면은 1이죠. 1 더하기 여기에 이제 X에 1 넣는 거예요. 다 1 넣으면은 1 2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 이런 형태가 이제 급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항만 보면은 1이고 두 번째 항을 더하면은 2죠. 근데 2의 1승은 2.718 점점점 이어지는 이제 무한 소수라서 그러니까 2.718의 값에 이제 가까워지면 돼요. 항을 더할수록. 그러면 여기까지 더하면은 2.5죠. 이것까지 더하면 한 2.6xx의 이제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점점 이 팩토리얼이 4팩토리얼, 5팩토리얼로 늘어날 거니까 점차 2.718의 값으로 급수가 맞춰진다. 이게 x 이꼴 1일 때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x 이꼴 0일 때, x 이꼴 3일 때 막 이런 거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값이 결국에는 그냥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함수로밖에 표현을 못했던 거를 이제 여러 개의 항이 더해진 급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다. 그렇고요. 그게 이제 예제 두 번째 예제가 되겠고 여기 여러 개 한 구해보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 9단원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이제 이 몇 급수가 보일 거야. 몇 급수가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A가 도대체 뭔가 이 중심이 A인 거듭제곱 급수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이 중심이 뭘 의미하는 거냐? 도대체 이 A는 무슨 그거냐? 무슨 역할이냐를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의심을 하죠. 중심이 A인 거듭제곱 급수라고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의미냐 해서 쭉쭉쭉 보면은 보다가 이제 식을 여러 개 만들어 본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 식 x 이꼴 1이야. 그러니까 2의 1승 그냥 2 x 이꼴 1인데 중심을 다르게 해본 거예요. 중심을 0으로 잡은 거랑 중심을 1으로 잡은 거랑 중심을 3으로 잡은 거 세 개를 비교해 본 거야. 이 A가 도대체 급수에서 뭔 역할이냐. 그러니까 A가 달라도 어차피 이 급수랑 함수의 값은 2의 1승으로 갈 거 아니야. x 이꼴 1이니까 아까 봤듯이. 근데 식 2를 보면은 보세요. 식 2. 식 2가 그러니까 중심이 0인 맥클로린 급수죠. 2번 이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런 형태로 이제 구해진다. 네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2.6 몇이 나오니까 값이 이제 굉장히 빨리 근사값이 구해지는 거죠. 이 네 번째 항 4개만 써도 항 3개만 써도 2.5니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중심을 1으로 옮겨. 1으로 옮기면 이 중심이랑 x의 값이 같아요. 그래서 a랑 x가 같으니까 x에 1을 넣으면은 1-1이 돼서 0이 돼가지고 앞에 상수 빼고 다 없어져. 그래서 중심 이게 2의 x승만 이런 건지 아니면 2의 x승 함수의 거듭제곱 표현만 이런 건지 아니 이렇진 않겠죠. 왜냐면 모든 거듭제곱 급수는 다 이 형태야. 이 형태라서 x 이꼴 a인 경우에는 첫 번째 항 빼고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의미가 사실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급수를 쓰는 의미가 없어. 이 x 이꼴 a인 경우에는 그냥 함수로 표현하면 되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x랑 a랑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그냥. 근데 이제 식 6을 보면은 이 중심을 3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인데 중심을 3으로 옮겼어. 원래는 x가 1이고 중심이 0인 경우랑 x가 1이고 중심이 1인 경우, 그리고 이제 식 6에서 x가 1이고 중심이 3인 경우, 그러니까 중심을 이제 x로부터 멀리 떨어뜨린 거죠. 멀리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요. 나와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항은 그냥 마이너스 뭐야? 첫 번째 항은 그냥 2의 3승이죠. 여기 이거 2의 3승이고 요거 두 번째 항은 이거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의 3승.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항만 보고는 x 이퀄 1이니까 그냥 2가 나와야 되는데 2의 3승이 나온다. 그럼 굉장히 이게 값이 다르죠. 아까는 세 번째 항까지만 더했어도 중심이 0인 경우였을 때는 세 번째 항까지만 더해도 2.5 값이라서 이게 항을 몇 개 안 쓰고도 그러니까 값이 근사값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의 3승이야. 그럼 가까워지지가 않았어. 그냥 반대쪽으로 그냥 멀리 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다시 2의 3승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2의 3승이야. 근데 이거는 거의 이 값은 좀 가까워지죠.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알겠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항까지 더했어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근사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x로부터 중심이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은 항이 필요한 거야. 그 x의 2의 1승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항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설명할 때 이 근처의 값을 써야 된다 막 이렇게 교재에서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처의 값을 쓰지 않고 중심을 x로부터 멀리 떨어뜨린 값을 쓰면은 그러면 항을 굉장히 많이 찾아야지 근사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 A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냥 A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한 거는 A를 0으로 잡은 맥클로린 급수죠. 그러니까 맥클로린 급수를 배우는 거야. 테일러 급수에서 따로 떼가지고 일반적으로 편하니까. 근데 이제 가장 편한 경우는 그 값을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건 그냥 X랑 A랑 같은 경우죠. 이 책에서는 이걸 안 다루는데 왜 안 다루는지 잘 모르겠어. 좋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의 x승을 다루는 예제가
9.3단원 1번, 2번, 3번 까지가 되겠고, 이제 이 9.3단원 예제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2의 x승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개는 이제 삼각함수를 다루는 예제입니다. 예. 근데 별 내용이 없고, 그냥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고, 여기서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고, 이것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고, 이것도 미분하면 sin x니까 다시 sin x 또 미분하면 코사인 x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다. 그때 이제 여기다 F0을 보면은, F0은 여기다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0이고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테일러 급수로 쓰면은 함수값이 순환하니까 급수도 순환하겠죠. 급수에 있는 일반 항. 그래서 급수로 쓸 수 있다, 삼각함수도. 그리고 그 급수의 일반 항에 이제 마지막 항을 비율 판정기에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x의 값과 상관없이 1보다 작으니까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한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거는 결국에 처음에 이제 구한 게 급수가 이 함수로 수렴해야지 이게 등식이 성립되는 건데,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거는 이 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성립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x가 몇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등식이 유지가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 sin x를 미분한 코사인 x, 이 급수도 항별 미분, 각 항을 미분하면은 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형태가 나와서 이걸 또 다시 정리하면 어떤 급수가 나오는데, 미분한 급수는 미분 전 급수랑 수렴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것도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게 예제 4번, 5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삼각함수.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했다. 그래서 오늘 한 게 여기까지고, 그러면 이 다음에는, 그러니까 예제가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sin x에다가 x를 곱해준 맥클로린 급수인데, 위에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다 x만 곱해주면 그냥 승이 하나 더 넣은 그런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요. 이렇게 해서 예제 6번이 끝나요. 그리고 6번이 끝나면 7, 8번이 남아있는데 7, 8번은 내용이 좀 달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x 제곱 dx를 구해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x를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바꾸어 간단히 찾자가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뒤에는 뭐 그냥 저냥 이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예제인데, 정리 테일러 급수, 맥클러린 급수를 알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그런 급수. 근데 이 다음에 7, 8번 예제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것만 끝나면 9단원이 끝나고, 9단원이 끝나면 나머지 이 3단원, 9단원 이어지는 이 내용이랑 나머지 전체가 또 이어지거든요. 여기까지 끝나면 끝이야. 사실 이게
여기서 더 발전시킨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급수를 다룬 어떤 수학 강의가 있을 거 아니야. 막 이제 수학과 이런 데 가면 배우는 거. 근데 거기까지는 안 배운다. 저희 수학 1, 2를 하면은 우리 거는 끝이니까 수학이. 그러니까 급수를 다루는 건 이게 마지막이다. 앞으로 더 이상 급수를 다룰 일이 없다. 그래서 이 7, 8번만 하면 끝이다. 끝. 이제 끝나면 이렇게 하면은 1부에서 6단원부터 8단원 하고 2부에서 11단원, 12단원 했으니까 거듭제곱 급수 하면 이제 2학기 범위는 끝이 나는데, 근데 이제 예제만 다뤘던 건데 사실 연습 문제까지 이제 하는 게 그냥 베스트긴 한데, 연습 문제가 이제 연습 문제 개수를 다 세보니까 기말 2학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최대 연습 문제 780개, 이거를 다 푸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뭘 해야 되나 이거 끝나면. 예제는 한 지금까지 다룬 게 1부에서 몇 개 다뤘죠? 1부에서 이제 마지막 예제가 8번. 1부에서 8개. 근데 2부는 하다 말았어. 2부에서 일단 3개를 하긴 했는데 여기가 하면은 또 굉장히 많이 예제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부에서 한 또 10개, 한 10개 좀 넘게 다룬다고 하면은 1부, 2부 합쳐서 한 20개. 그리고 거듭제곱 급수에서 지금까지 다룬 게 13개죠. 13개고 내일 다룰 게 2개가 더 있으니까 다 합치면 한 35개 정도 예제를 다룬 건데, 근데 이게 또 예제 수만 또 보면은 2부에서 2학기 파트가 205개의 예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좀 넘게 다룬 건데, 사실 하려면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제만 가지고도. 그래서 도대체 내가 방학 때 뭐 한 건가? 왜 이렇게 조금 했지? 아무튼 뭐 근데 9단원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제 하나하나를 안 다룰 수가 없어. 9단원이 진짜 내용 압축을 해놔가지고 이게 8단원은 뭐 6단원은 그냥 적분 기본이었으니까, 기초 적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적분 개념, 원래 개념 이었으니까 예제를 아예 안 다루거든요. 6단원 예제는 그냥 건너뛰었어. 왜냐면 그냥 고등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건너뛰고 7단원으로 넘어온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7단원 첫 번째 치환 적분하고, 치환 적분 예제 2개 했죠. 2개 하고, 그 다음에 부분 적분이 할 게 많아. 그리고 아니 부분 적분이래. 부분 적분 말고 이 7.5 부분 분수가 진짜 할 게 많아. 그래서 여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7.6에서 이상적분 좀 하고, 8단원은 넓이 구하는 거. 그러니까 8단원은 예제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원통 껍질 방법이랑 넓이 함수 구해서 부피 구하는. 그래서 예제를 안 다뤘나 아예? 하나도 안 다뤘나? 하나 했나?
안 다뤘죠 8단원 예제는. 그래서 안 다룬 거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안 다룬 거야.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호의 길이는 중요하니까 다룬 거고. 이렇게 해서 1단원이 1부가 끝나죠. 1부 끝. 그러니까 2부 사실 이 책은 아까 전체를 통틀어서 결국에 최종 목적지가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인데, 그거 하려고 앞에서 행렬한 거고, 그거 하려고 그거 유도 과정 중에서 평면 벡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벡터 한 거고, 평면 벡터랑 저평면을, 그러니까 평면 벡터를 알아야 이제 저평면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평면이 이 이중적분 변수 변환 유도 과정 중에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씩 앞에서, 그러니까 앞에 한 거에 전부가 유도 과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 유도 과정이 맞다는 거를 아니까 1단원, 2단원이 있는 거고, 3단원은 9단원이랑 연결되니까 3단원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실 3단원은. 그래서 3단원, 9단원은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학교는 이거 아예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12 여기는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9단원은 조금 열심히 다뤘다는 거. 왜냐? 하나하나가 굉장히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면 학교에서 어차피 해야 돼. 그래서 내일 이제 9단원 7, 8 예제하고 끝내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이 결국에는 이 적분의 끝이고, 맨 처음에 있던, 그러니까 수학 1도 어차피 이중적분 변수 변환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에 나온 연습 문제랑 9단원에 있는 예제들, 예제래 연습 문제, 이거는 해야 된다. 왜냐면 결국에 이거 하려고 나머지 다 배운 거라서 이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면은 9단원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연습 문제들, 일단 9.3 연습 문제는 다 풀 거고, 그리고 12.5 이중적분 변수 변환 연습 문제는 다 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종 목적지에 있는 것들은 다 푼다고 보면 돼요. 이 중간중간의 내용이 당연히 중요한 건 맞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고자 한 게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겠죠?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긴 한데 결국에 이 교재를 쓰게 된 그런 이유도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이중 적분의 변수 변환을 이해하기 위해 이 교재를 쓴 거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들이 있어. 왜냐면 그것도 각각이 이제 좀 쓰이는 데가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학점이 만약에 시험이 이중 적분 변수 변환이랑 9단원 이 맥클로린 급수, 테일러 급수 이거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해야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학점이 만약에 시험이 그쪽 중심으로 안 나와서 학점이 안 나온다고 한들 결국에는 뭘 배우기 위해서 이 학교에 간 건데, 그냥 무지성으로 학점 따기 vs 뭘 이제 알고 가기 하면은 뭘 알고 가기가 원래 취지에 더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라서. 그래서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이 있는 건 거기고, 물론 중간중간에. 근데 계산이 너무 많아. 솔직히 얘기하면 급수는 항 하나하나를 이제 적는 것가 있으니까 좀 계산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중적분의 변수 변화는 물론 그렇게 이제 많진 않죠. 아니, 물론 많아. 왜 많냐? 4개의 이제 행렬을 구해야 되니까 애초에 이 적분 파트가 진짜로 계산이 많습니다. 이변수 함수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적분을 2번씩 해줘야 돼. 이중 적분도 그렇고 이변수 함수 이 편미분 편적분도 그렇고 각각의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계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만약에 학교에 가서 하려고 했다? 진짜 이거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있잖아.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을 방학 때 하고 가기를 굉장히 잘했다. 일단 무조건 B뿔은 넘을 것 같은데, 솔직히 하고 온 사람 안 하고 온 사람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 수학 과목은 수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물리 수학이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공대 그러니까 다른 과목 다 합쳐도 물리 수학 이 2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다른 과목을 다 합친다고 한들. 근데 그건 또 아니다. 모르겠고 일단은 내일 7, 8번 예제를 풀면은 9단원 끝이 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물론 안 다룬 부분이 하나 있죠. 10단원 매개변수. 그거는 학교 가서 하고 일단 연습 문제 9단원 연습 문제랑 12.5 연습 문제를 딱 풀어보는 걸로 아마 그거 하고 이제 학교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수학이 진짜 할 게 존나 많아가지고 할 게 개 많은데 또 많이 한다고 해서 학점이 잘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야. 물리는 그래도 딱 그 공식 딱 이제 알고 있으면 물론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랑 모르겠어요. 뭘 중점적으로 다룰지 잘 모르겠어. 여기 교재를 중점적으로 다룰지 아니면 또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다룰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먼저 하고 가서 교수님한테 맞추면 잘하면 A뿔 뜨지 않을까. 솔직히 물리를 해봤는데 물리 그렇게 A뿔이 어렵진 않던데. 그러니까 애들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 이게 물리 하고 온 애들이 물론 잘 따기는 했겠지만 A뿔을 한 10명 정도 준 것 같거든요. 50명 중에. 거기에 내가 있다? 애들 별로 많이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거라 그런지 애들이 코딩은 열심히 해도 수학 물리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번 학기는 좀 변수였던 게 일단 미분이었고 고등학교 미적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고등학교 미적분. 그래서 그거 학점 따기가 좀 어려웠다. 망했다. 수학. 물론 안 하긴 했어.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그냥 예제 5분 빠르게 마무리하고 어차피 5분이야 그냥 30초면 하죠. 7, 8번 딱 해주면서 야무지게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까지 방학 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 유도 과정은 좀 마무리하고 싶긴 해. 왜냐면 이거 하려고 행렬 벡터 했고 이거 하려고 이 책이 몇 페이지야? 이 거의 600페이지에 가까운 이 책이 이중 적분의 변수 변환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거야. 3단원 9단원 내용 한 100페이지 빼면 500페이지가.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